삼성전자가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특별 배당 1932원? 총 13존을 풀었는데 이렇게 하면 감이 없으니까 이게 예상보다 거의 1000원을 더 준 거예요. 거의 2배를 더 줬는데 이게 1년간 배당이기 때문에 2020년에 삼성전자 배당이 총 얼마냐? 삼성전자 주주분 아시겠지만 한 주당 354원을 줬거든요. 이거는 거의 고정적으로 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 배당금 1578원을 더 준 겁니다. 354를 4분기를 줬으니까 1416원이고 요 두 개를 합치면은 2020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은 한 주당 대강 3,000원 나왔어요. 배당으로. 근데 만약 2020년 초에 삼성전자를 샀으면 55,000원이었거든요. 거의 5%가 나왔어요. 야 많이 줬죠. 야 삼성전자가 배당을 저렇게 많이 주다니라고 그 당시에 몰랐다. 55,000원 시절에는 저거를 거의 5%가 나왔어요. 결론을 알고 보니까. 물론 지금 주가 82,000원으로 치면은 1년 동안 다 받은 거를 가정을 하면은 거의 3.7%가 나왔기 때문에 뭐 어마무지하게 준 거죠. 옛날 가격으로 치면 물론 요즘은 몰라서 아니긴 하지만 거의 뭐 웬만한 배당주 싸대기를 때릴 정도로 줬기 때문에 배당은 뭐 거의 빛이다 이 정도면. 삼성전자는 물론 증시 상황과 코로나 불확실성이 있어서 특별 배당을 했다. 그리고 또다시 발표한 게 향후 3년간은 현재와 같은 배당 기조를 유지하겠다. 지금 1년에 배당하는 게 대충 9조 6천억인데 9조 8천억을 앞으로 3년간 주고 그리고도 남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 50%를 지금처럼 특별 배당을 하겠다. 최소 3%죠. 지금 분위기로는 2.5는 거의 무조건 넘을 것 같고 삼성이 물론 앞으로 돈을 못 벌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번다면은 2.5에서 3% 주가가 내려간다면 뭐 이게 옛날처럼 5%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뭐 배당주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좋고 삼성전자 올해 실적이 어땠냐? 작년에 2020년도 영업이익이 36조 원입니다. 많이 벌었죠. 36조가 거의 어마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을 빼면 나머지를 3등에서 10등까지 다 합친 것보다 이게 훨씬 크죠. 자 그러면 올해는 50조를 전망한다. 자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상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은 역대 세 번째 실적 매출도 쭉 올랐고 영업이익은 옛날에 D램이 가장 비쌀 때 58조에서 지금 35조 정도로 굉장히 많이 번 거죠.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오히려 많이 벌었는데 물론 가장 저 실적이 좋았던 거에 큰 영향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겠지만 디스플레이가 좋았어요. TV나 모니터를 컴퓨터를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사용을 해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작년에 비해서 1조를 더 벌었어. 물론 반도체도 선전을 했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니까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 물론 우리의 희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50조 좋습니다. 야 50조 야 좋다. 50조 생각만 해도 좋네. 생각만. 올해 35조 나왔는데 지금 저 정도 주셨거든요. 야 50조 야 50조 좋아요. 화끈합니다. 야, 이왕 좀 더 써서 70? 좋고요. 70이면 더 좋겠지만 약간 욕심이니까 사람이 좀 겸손해야 돼. 탐욕이 없어야 돼. 그래서 50조로 하겠습니다. 그냥 경건하게 담백하게 5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와 정말 잘 버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TSMC에 밀려서 반도체 3위다. 저렇게 잘 벌었는데 물론 삼성전자 전체는 아니고 삼성전자 중에 반도체 부분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지금 말한 디스플레이 있고 합쳤기 때문에 반도체만 떼보면 TSMC 밀렸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대략 20조거든요. 근데 TSMC가 미쳐갖고 22조를 벌었어. 야, 이거는 삼성이 못했다기보다는 얘가 미쳤죠. 뭐 보통 100m를 한 10초 11초에 뛰던 놈이 갑자기 9초 74 뭐 이런 걸로 뛰어 들어왔잖아 지금. 이래갖고 미쳐갖고 뛰어들어와서 22조 영업이익률이 42% 찍었기 때문에 그래 저 가끔 저렇게 미친 애가 있으니까 저런 경우 어쩔 수 없다. 근데 왜 3위지? 2위잖아. 1위 1위가 누굴까? 누구겠습니까?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 1위 삼성이 아니었네? TSMC도 아니었네?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속된 표현으로 좀 없이 아는 인텔이죠. 제가 요즘 인텔을 너무 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텔이 되게 없이 알더라고. 저 불쌍한 회사 어떡하니 뭐 이런 소리를 하던데 인텔이 1년에 버는 게 26조예요 26조. 너무 없이 소위 우리 표현으로 눈알 쥐꼬리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텔이 매출액도 1등 영업이익도 1등이야. 삼성전자에 비해서 30% 이상을 더 버는데 아직도 1등이에요. 그리고 인텔의 실적을 보면은 그럼 원래 안 좋았다가 올라간 거냐? 아니죠. 눈이 부시는 그 실적 그 자체지. 매출액 쭉, EPS 그러니까 돈 번 돈 쭉 다 늘고 있어요. 그럼 인텔이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냐? 왜 그럴까? 인텔이 일단 돈을 번 분야를 보면은 PC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았고요. 데이터 센터 부분도 서버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문제는 그거죠. PC 부분이 이걸 과연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될 것인가? 여기 일단 1차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도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서프라이즈거든요. 인텔이 서프라이즈 났어요. 그래서 인텔 실적이 오를 줄 알았는데 인텔이 실적을 발표하기 직전에 그 실적이 해킹당했어. 이게 말이 되냐? 자기가 IT 기업이거든요. 보안이 최선인 IT 기업인데 발표하려고 나오다가 CFO가 발표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얘기한 거죠. 부회장님
해킹당했는데 빨리 하셔야겠네. 그래서 실제로 빨리 발표했어요. 6분 빠르게. 범죄자가 먼저 얘기할까봐. 범죄자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6분 빨리 한 이유는 해킹을 당해서랍니다 라는 얘기 하자마자 근데 저희는 서프라이즈가 났는데요. 이거는 안 들리고 저 기업이 해킹을 당했어 하고 주가가 빠졌어요. 참 안 되는 집안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그런 이유로 9%가 빠졌고 물론 인텔이 올해 주식이 안 좋냐?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무난한 주식인데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찐따주라는 거죠. 거의 찐따지. 야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2010년에서 뭐 이게 20%라는 게 50%밖에 안 올랐어. 야 엔비디아 뭐 아까 TSMC 어떻게 됐어 이러다가 이렇게 올랐어. 야 이 정도는 돼야 주식이지. 이게 뭐 이게 주식이냐 이게 뭐 네가 뭐 배당주냐 이게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고 말이야. 이게 채권이냐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이런 경우는 눈높이 안 차는 거야. 이렇게 돼야 로켓이야 주식이지. 인텔이 그럼 왜 그런 평가를 받냐 잠깐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인텔은 예전에 듣던 말이 신기의 존재 실리콘밸리 그 자체 인텔이 어디로 가냐가 IT가 가야 될 세상이고 인텔은 혁신의 선봉장이다 기술 진화의 내비게이션이었다 PC 시장에서 IBM을 플랫폼 전략으로 무너뜨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둘의 손을 잡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윈텔의 시대를 열면서 하드웨어 플랫폼까지도 장악할 정도로 IBM의 몰락을 가져온 그 당시에 길이나이자 혁신하이자 컴퓨터의 가치사슬을 분해한 승리자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뭐 이제는 너무 다 아시니까 문제는 저렇게 뛰어났던 애가 모바일 시대를 맞이해서 휘청이었냐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기회가 오는데 뭐가 오냐 애플이 와요 인텔한테. 그 당시에는 최강자였기 때문에 애플이 와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야 나 스마트폰 되게 많이 팔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나만의 반도체를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를 커스터마이징한 반도체를 만들어달 요청을 해요. 근데 당시 CEO가 생각을 합니다. 저 애플 그때 당시에 별게 아니었으니까 인텔이 그때 당시 콧대가 여기 있었거든요. 코가 이만한데 당시에는 되도 않던 것이 이제 조금 크고 있었지만 그런 애플이 와서 자기만을 위한 고유 반도체를 만들어달라. 설비를 생산 라인을 만들고 투자를 많이 해서 만들어달라니까 그 다음에 애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원하는 반도체를 특정 가격에 만들어 요구했고 이 가격보다 한 푼도 더 낼 수 없다. 잡스 스타일이죠. 잡스 형이 전화해서 거만해 그랬겠지. 10불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 인텔 CEO가 이게 뭐가 더 들어가고 이게 뭐가 더 들어가고 야 됐고 10불 싫으면 안 해. 그러니까 삐졌다는 거죠. 야 싫으면 안 해. 그러니까 네가 뭔데 거기서 그래갖고 삐져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인텔의 범용 반도체 우리는 많은 애들을 위한 공통 반도체 라인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을 해라 이런 소리를 했다가 채택을 안 해요. 그때 당시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들이 만들었던 거에 스마트폰용 CPU 아키텍처가 있었는데 이거를 왜 사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울 거다. 애플용 반도체를 만들면 역사로 제가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무조건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됩니다. 미쳐 돌아가죠. 아이폰 팔리는 게 무조건 실현이 됐는데 한 6, 7년 전에는 2013년이니까 이걸 몰랐죠. 이거를 거절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는 애플을 그냥 옛날에 자기네들이 제꼈던 IBM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뭐 스마트폰 껍데기 만드는 회사 아니야? 뭐 이렇게 폰 만드는 회사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죠. 애플은 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도 넣고 나중에는 반도체까지 만들어서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을 다 합친 회사였는데 그걸 모르고 개겼다가 나중에 애플이 ARM을 선택해서 스마트폰 설계 플랫폼에서 완전히 밀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저렇게 돈을 잘 버는 인텔인데 그럼 스마트폰에서 밀렸다고 저렇게 평가를 저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인텔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인텔의 경쟁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텔 입장에선 AMD 옛날에 아니죠. 이 PC CPU 만드는 회사 아니야. 야 옛날에 그게 다 9대1이었어요. 야 그래 너 해. PC 시장 한물 갔다며. 그거 열심히 만들어 뭐 하겠어. 해. 아니 무슨 경쟁자. 옛날에 AMD가 경쟁자라 그러면 인텔이 화냈어요. 얼마 전까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잖아. 무슨 경쟁자. 야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를 나보고 경쟁자를 자존심 상하게. 아니죠. 삼성전자 D램 만들었어요. D램은 원래 인텔이 만들던 거예요. 근데 D램이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D램 버리고 CPU로 와서 빈메모리 와서 여기서 1등하고 있거든. D램은 내가 버린 거 아니야. 내가 버린 거 만드는 회사 아이 뭐 옛날에 그냥 TSMC 하청업체지. 인텔 입장에서는 이 경쟁자가 아니 이건 말이 얘네가 경쟁자지 나보다 한참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텔이 경쟁자를 누구로 생각했냐 조금 큰 다음에 나는 이쪽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의 레벨은 이쪽이다.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소나 애플, 구글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쪽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괜히 PC, CPU 무슨 뭐 나노 단위 뭐 이런 거 아니라 이쪽으로 가서 어떤 플랫폼의 어떤 경제를 만들다든지 쟤네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지금 뭐 1000조, 2000조 넘어간 회사니까 저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물론 그랬다가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랬다가 AMD한테 PC 밀렸고요. 날라갔고요. GPU 엔비디아 이거 밀렸고요. D램 버렸으니까 밀린 건 아니고요. 제조 기술은 날라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날라가고 서버 반도체 하나가 남았어. 이 AI 반도체로 그럼 나는 미래 반도체를 만들면 되니까 그랬다가 아까 이제 자기들이 경쟁자로 생각했던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바로를 하니까 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인텔은 누구와 경쟁을 해야 되는가? 방향성이 어딘가? 여기 이게 제조 뭐 나노 하나 만드는데 30조거든요. 라인 하나 만드는데 야 이게 여길로 가자니 이거 CPU 시장 다 죽은 것 같고 일로 가자니 이게 뭐 쌓아둔 게 없잖아요. 여기처럼 엄청 큰 회사긴 하지만 여기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피니까 애플의 10분의 1이에요. 크기가 한 8분의 1 정도 되니까 고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 반도체 위탁 생산에 수주했다. 우리를 모두 가슴 설레게 했다는 그 뉴스. 가격은 안 오르던데. 가격은. 야, 좀 올라야지. 하여튼 인텔의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수주를 받았는데 저걸 주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2024년에는 기술로 다시 따라잡아서 다시 자체 생산하고 싶다. 지금 CEO가 바뀌었죠. 대부분의 칩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거다. 7나노. 근데 2024년에 7나노에서 될까? 아직도 얘네들은 방향이 좀 애매해. 어디 방향으로 갈지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타겟을 잡고 쟤를 때려잡겠다라는 게 좀 있으면은 물론 있겠죠. AI 반도체도 있고 애플하고 아직도 반도체 싸움을 한다든지 여기가 반도체 싸움을 하는데 아직 그쪽은 현실화된 건 아니니까 다시 이런 기술로 가서 2024년 다시 경쟁이 될 거라 그러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추락하는 인텔이. 사실 인텔이 추락은 안 하죠. 실적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게 실적은 좋지만 떨어져야 추락이 아니다. 정체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코바디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경쟁자가 누군지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정체가 추락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의 경쟁자가 어딥니까? 애플이라고? 야야야 삼전이 경쟁자가 애플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다시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애플이 2200조 되죠. 야 좋습니다. 다시 생각하니까 애플인 것 같네. 답은 딴 걸로 써왔었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애플인 것 같긴 한데 그건 제 희망사항이고 저는 애플임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아니 몇몇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차반도체 뭐 삼성하고 테슬라하고 맞손을 잡는다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삼성이냐 TSMC냐 자동차 반도체 시장을 독식하기 위한 뭐 3나노 전쟁을 펼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봐선 외부에서 보기엔 누가 보더라도 물론 제 생각은 얘인데 그렇죠 제 생각은 얘인데 외부에서 보기엔 얘죠. 어디까지나 반도체 제조 기술로 싸우는 거죠. 삼성전자의 지금 입장은 얘로 TSMC하고 싸워서 물론 저는 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외부에서는 일로 보고 인텔과 경쟁한다고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죠. 서버 반도체 뭐 이쪽은 사실은 이쪽하고 경쟁을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애플의 경쟁자는 누굴까?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드리고요. 삼성전자의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삼성전자는 이번에 배당을 주면서 3년 내 의미 있는 M&A를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쌓여있는 돈이 대충 현금성 자금이 100조거든요. M&A를 하겠다. 왜냐하면 현금성 자금이 저렇게 주는데도 너무 많이 늘고 있다. 완전히 현금 말고 단기 채권이나 뭐 정기예금 등이 지금 113조가 쌓여있기 때문에 현금이 너무 많으면 ROE도 내려가고 약간 몸이 둔해지니까 주주 환원택트 쓰면서 M&A를 3년 내에 큰 걸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큰 기업 중에 하나가 M&A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 삼성이 100조가 쌓였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또 고민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지금 300조가 쌓여있다 그러거든. 이 300조도 더 쌓여있는데 대충 쌓여있는 게 300조로 얘기를 하는데 무지막지하죠. 왜냐 애플의 실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건 지금까지는 장난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그 워밍업이었고 애플은 4분기 한 분기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조 1년 아니고요 한 분기. 인텔이 1년 벌었거든요. 26조. 이게 1위예요. 1년 벌어서 26조 벌어서 대단하다. 실적이 눈이 부시다. 도저히 쳐다볼 수 없다 그랬는데 애플은 한 분기가 37조예요. 삼성전자. 이 반도체도 아니고 삼성전자 1년치보다 많이 버는 정말 미친 회사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실적이 나왔냐? 한마디로 코로나잖아요. 매출 서프라이즈. 역대 최고.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역대 최고. EPS 서프라이즈. 역대 최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전 부문, 전 지역에 있는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에요. 2200조짜리. 영업이익률이 30%. 수익성이 늘었다. 미쳐버린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들의 FI 2021이 지금 안 끝났는데 CY는 이제 캘린더 이어고 이제 FI 금융으로 치는 재무로 치는 2020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영업이익이 1년에 100조를 찍을 기세입니다.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어딥니까? 여기 언저리죠. 지금 80억 달러니까 지금처럼 가면은 대충 90조.
근데 잘하면 100조를 찍을 수 있을 거. 게다가 놀라운 게, 야, 이게 ROE가 이게 뭐예요, 얘네 ROE가 55%, 73%, 113%. 야, 이게 기업이냐? 자본에 비해서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보니까 ROE가 뭐 1년에 더블씩 되는 거죠. 지금 PER도 굉장히 비싸 보이지만 2200조라 그러면 PER 지금 30에서 40 얘기하고 있어요. 야, 30, 40은 굉장히 요즘 치고는 리즈너블한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야, 진짜 대단하다. 이게 이번 분기가 물론 특별히 좋았는데, 왜냐면 신규 아이폰 냈거든요. 그 뭐 5G 뭐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 몇입니까? 그거 냈는데 아이폰 판매량이 148%. 야야야, 아이폰은 두 개씩 쓰나? 두 대 쓰는 게 국룰입니까? 하나는 4G용, 하나는 5G용인가? 이게 148%. 중국은 168%. 중국 애들은 확실히 두 개씩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을 뭐라고 하기에는 기타 아시아도 100%야. 그래서 야, 대단하다 진짜. 신규 아이폰을 내니까 와, 성장률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고, 게다가 사람들이 애플을 보면서 더 높게 평가하는 건, 지금 봐봐, 하드웨어가 이만큼이야, 서비스가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 그럼 앞으로 얘네가 더 커질 수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가 더 야, 근데 이게 말이 서비스 분야가 커질 수 있는 거지, 이거 기기 분야가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게 지금보다 더 이게 아니라 이게 미쳤지.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삼성전자가 물론 저렇게 또 성과 차이 많이 나는 건, 물론 스마트폰에서 버는 것도 엄청나고 앱스토어로 지금 17조 원을 벌었으니까 서비스 분야가 없죠. 삼성은 소프트웨어 분야가 아예 없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엄청나고, 애플은 서비스 부분에서 저렇게 조그마지만 불과 17%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이익률이 60%가 나온다 그러고요. 당연하겠지만 애플의 서비스는 애플의 제품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애플 제품을 사죠. 강력한 락인 효과, 한마디로 그 감성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고, 한마디로 애플이 왜 저렇게 잘 나가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무지막지한 하드웨어 파워와 거기에 더해져서 소프트웨어까지 우리의 감성을 거의 장악을 하면서 단말기와 서비스를 모두 다 장악했다. 이런 회사가 없었어요. 컴퓨터 시절에도 없었어요. 컴퓨터 껍데기하고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반도체 거기 들어가는 CPU까지 같이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었어. 컴퓨터도 껍데기는 IBM이었지만은 뭐 MS 소프트웨어 쓰고 인텔 칩 쓰고 했잖아요. 얘네는 양심이 없게 거기다가 단말기도 지들 걸 다 넣고 서비스도 지들 걸 다 넣고 해갖고 모조리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애플 하나가 예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보다 훨씬 컸죠. 그래서 한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데, 이걸 듣자마자 코레아에서 갑자기 코스피 운동이 펼쳐지면서 2,000에 있던 코스피를 3,000에 올렸죠.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물론 좀 떨어져서 간당간당한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애플은 결론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장악하는 데 성공해서, 양쪽을 결합하는 데 성공해서 수직 계열화를 이뤘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저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한 애플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다 소프트웨어죠? 여긴 다 소프트웨어고, 삼성전자. 맞네. 삼성전자를 했으면 좋겠지만 삼성전자 하드웨어잖아. 여기는 껍데기만 팔잖아.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고. 화웨이 옛날에 2등 하던데 지금은 뭐 6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반도체 묶고 해서 헉헉을 하고 있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했죠. 안드로이드 진영, 삼성전자가 하드웨어를 팔고 안에 있는 거는 구글, 3구 동맹. 3구 동맹이 어떻게 보면 경쟁자에 가까웠는데, 뭐 지금은 뭐 딱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요즘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지배적 하드웨어를 갖고 있고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거나 가질 계획이고, 양쪽을 합해서 뭔가 수직 계열을 해서 내가 여기를 모조리 후루룩 짭짭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기업. 지금은 전혀 택도 없지만 앞으로 애플에 왠지 애플이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는데 옆에 모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듯한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기업. 테슬라.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애플에 절대 싸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애플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뭐가 에잉 윙윙 하는 거죠. 이런 치면 여기 모기 한 마리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은 경쟁이 안 되지만 편안하게 발 쫙 뻗고 무슨 뭐 3구 동맹이네 뭐 상관없다고 누워 있는데, 이렇게 모기처럼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윙윙 거리기 때문에 가끔 날 잠에서 깨게 만드는데, 일단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애플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있죠. 자동차가, 진짜 전기차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된다면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장악해서 수직 통합을 한 다음에 정말 애플처럼 그게 되고 싶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은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간다면 그냥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에서 요거를 같이 하면서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자동차가 뭐가 조금 나온다면은 그 자동차가 껍데기 아니냐? 근데 서비스는 내 걸 넣으면 되니까 얘네 서비스들 얘네하고 싸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야 컴퓨터 하면 되지 했다가 폰 오니까 날아갔고요. 여기도 컴퓨터 했다가 폰 오니까 날아갔잖아. 애플도 폰을 하고 있다가 정말로 만에 하나 지배적 기계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 되는 하드웨어가 만약에 정말 카로 바뀌면
파인 구멍이 이렇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안 바뀌면은 옛날에도 뭐 이거 애플 TV로 바뀐다 그랬다가 안 바뀌었잖아요.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만약에 바뀌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저게 안 바뀔 걸로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등이 좀 뜨끈뜨끈해지죠? 올라가는 거 보면. 야, 이게. 이 정신 나간 놈이 갑자기 좀 조금 올리고 800조 얘기하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상대가 안 됐는데, 우리 2000조였는데, 1, 200조 하던 애가 갑자기 정신줄을 놓더니 800조를 올리고 기염을 토하면서 별소리를 다 해요, 요즘에. 요즘에 우주선도 만들 기세가 아니지. 만들었죠? 타임머신도 만들 기세야, 이대로 가면.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만약에 지배적 기기가, 이런 게 만약에 차로 된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애플은 만들지 안 만들지 아직 뭐 발표도 안 했어요. 애플카를 만들다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했는데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얘를 봤거든. 야, 그 대단하던 인텔이 찐텔이 됐잖아. 야, 이거 정말로 안 만들고는 못 버티고 성공은 할 것 같은데. 물론 뭐 워낙에 저 스마트폰이 있는데 지금 따뜻하기 때문에 돈을 너무 잘 벌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버릴 리는 없고 여기다가 넣고 싶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배적 기기에는 요거, 여기다가 서비스. 좋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완벽하다. 이거 완벽하기 때문에 그 테슬라도 찐텔처럼 찐슬라로 만들어버리고 요거를 하고자 하는 성향이 분명히 굉장히 강해질 거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탈출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기업은 경쟁 우위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정말로 이게 만약에 바뀌면은 탈출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애플은 알게 모르게 경쟁자를 테슬라로 치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테슬라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테슬라 이 주가를 얘기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애플을 봐라, 2200조다. 근데 왜 테슬라는 800조밖에 안 되냐. 잠깐 그래서 제가 머리 위에 물음표를 띄웠어요. 야, 애플은 돈을 얼마를 버는데 한 분기에 36조야 1년에 100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는 몇 대 벌어, 뭐 얼마 벌어, 이거 사상 최초의 흑자라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800조밖에 안 되고 애플은 2200조다.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될 수 있습니다. 잠깐 무슨 소리야. 자, 우리 킹슬라 형님들 2200조 가기를 그 간절히 기원 드리고,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애플이 분명히 저쪽 시장에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있고,